어떤 이야기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10월의 첫 번째 단추 잘 깨셨을까요? 난 혼자서 너무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증시 키워드부터 잘 잡아보시고요. 이어지는 교육 시간으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죠. 자, 보물섬 키워드 브리핑부터 출발해 볼까요? 연휴 전에요. 반도체 필수적으로 담아요 할까요?라는 질문이 가장 궁금해요.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3분기에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가 오늘도 반응하고 있는데 더 반응하지 않을까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일단 삼성전자도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있고 많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혹시라도 늦었을까요? 이 오마이 주식 안에서도 예. 제가 반도체 사도 되냐는 질문을 한 3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이하금 씨? 그때마다 항상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자. 조정시 매수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시장도 조정을 보였고 반도체도 조정을 보였었어요. 그럼 분명히 매수에 대한 적기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오를 때는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잡겠고 막상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 잡으려고 하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잡겠고 그러시잖아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이제는 정말로 사야겠구나,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현재 반도체에 대한 황금기가 왔다. 제가 아까 또 그런 말도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하나의 원이잖아요. 이 어떠한 특정 기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부른다면 총 2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는 슈퍼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일반적인 산업 자체에 대한 사이클이 있거든요. 자, 지금 반도체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사이클 명칭으로는 반도체 호황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산업의 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AI나 데이터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받쳐줘야 되는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우리가 황금기고 호황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호황기고 황금기인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장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돌아왔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하영 씨?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작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반도체에 대한 회복기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반도체의 사이클은 3년 내지 4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의 분류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았던 시기를 호황기라 그래요. 네. 호황이면 말 그대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생산을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어질 수 있는 건 이 반도체가 매번 수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생산량을 찍어내다가 갑작스럽게 수요를 원하는 기업들이 그 반도체를 원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생산하던 기업들은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황기 다음에는 과잉기라고 부릅니다. 과잉기 다음에 뭐가 올까요? 자연스럽게 이 메모리 반도체, 즉 반도체의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반도체를 소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재고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면 불황기라고 부릅니다. 전반적으로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사이클, 즉 불황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불황기 이후에는 그 재고들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차차 다시 생산을 하는 시기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복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2020년도에 있었어요. 바로 코로나 특수죠.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하영 씨. 네. 2020년도와 21년도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집에서 주로 있으셨나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보통 집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주로 있으시죠. 그때 당시에 비대면이라는 단어도 생기면서 사실상 집에서 업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를 잘 않았죠.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럼 집에서 뭘 해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요즘에는 뭐 1인 가구에도 1PC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집에서 태블릿이나 패드, PC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D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상 이때 당시 마지막으로 호황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마이크론 등 대표적인 이 디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의 주가 차트도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호황기가 왔다 그랬죠. 그 호황기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이영임 씨? 호황기 다음에 네. 과도기였나요? 과잉기입니다. 자, 이미 호황기가 왔었기 때문에 네. 재고를 많이 생산하는 시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과잉기라 그러는데, 아니 코로나 특수가 생각보다 짧았어요. 우리 코로나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지 않았나요?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나니까 팬데믹이 왔죠. 자, 여기다 와서 이제 과잉기, 이게 과잉기예요. 어떠한 게 과잉이냐? 이미 코로나 특수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디램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해놨었습니다. 기업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자, 코로나가 끝나니까 경기 둔화도 이루어졌죠. 왜? 가게들도 다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의 악재들이 반도체 기업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기를 넘어서 사실상 불황기가 오게 된 거죠. 자, 불황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불황기가 오기 때문에 이 아까 말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 등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미 쌓아둔 재고를 파느라고 급급해집니다. 특히나 이미 쌓아놨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이 만드는 생산량조차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실제로 정책 자체가 그랬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슨 시기가 왔어요? AI 시대. 즉 데이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각 기업들도 AI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뭐 증설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AI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물량도 받쳐줘야 될 수밖에 없는 시즌이 와버립니다. 자, 근데 그 시기가 와버리니까 이미 쌓아둔 재고, 이거 언제 다 파나 걱정을 했는데 1년 내지 2년 만에 다 동이 나버렸어요. 이미 쌓아둔 재고가 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회복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회복기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다시 호황기가 온다. 지금 회복기가 넘어가서 이미 호황기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란 얘기예요. 자, 공급은 계속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낮춰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 반등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던 반도체의 한 사이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호황기가 왔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과잉기가 오겠죠. 중요한 건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황기에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지만, 이미 불황기가 오면 다시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공략을 하면 늦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차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황기 시절의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예요. 보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땠어요? 아마 코로나 시절 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던 거 기억들 나시나요?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5만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무려 96,800원까지 신고가를 형성해 가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정확하게 이 성금선 라인에 안착을 해준 뒤에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의 네 가지의 사이클 모두 다 겪고 와서 불황기까지 오다 보니까 주가는 96,000원대에서 다시 5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게 불과 이번 연도 초까지였어요. 이번 연도 초까지 바닥에 있던 주가가 회복기에 들어서는 순간 회복이 되는 모습, 황금선 라인에 다시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호황기가 오다 보니까 그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년 내지 4년이라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호황기가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건 아니겠죠. 계속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 여러분들께 계속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같이 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가를 넘어서 사게 된다면 그건 이미 정말로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 추가적인 거 궁금하시죠? 조금 있다가 또 추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이거는 보면은 이 월봉 주봉 차트인데, 자 보세요. 2022년도
불황기 때죠. 불황기 때 주가 차트 어때요? 7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의 회복기가 오고 호황기가 오니까 7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황금산 라인까지 올라탄 이후로부터요. 여러분들께 황금산 하지만 이 황금산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교육 공부 종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건 함께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황금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황금선 라인에 정확하게 안착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황금선 아래로 빠진 날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 라인대에서 버텨주고 있죠. 근데 떨어지면 황금선에 부딪히고 다시 반등, 이번에도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자,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 갱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무슨 차트? 상승 추세 차트라는 얘기예요. 궁금하시죠? 저는 이 종목이 이 앞으로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기판 자체도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형성됐잖아요. 유리기판으로 바뀌면 여기에 대한 장점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 유리기판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초강세 보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따뜻한 흡입 불어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플러스 알파를 어느 쪽에서 잡아볼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힌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조선입니다. 최근에 조선주가 잘 가더라고요. 이 대형 조선사들 일단은 실적 기대감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까 싶어요. 그런데 대형 조선주들을 보면 아직 신고가를 터치하지 않은 종목들도 꽤 보이거든요.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지요. 이상훈 가이드. 그런데요, 신규로 저희가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고점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관점이 좋을까요? 사실 조선 업종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이 주식시장에는요, 역사도 반복되고 그 역사가 즉 사이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도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대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럼 아까 전에 반도체의 사이클은 3년 내지 4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도 그 3년 내지 4년의 사이클로 유지가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업종마다 그 사이클이 돌아주는 주기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7년 내지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돌아오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뭐가 응축되겠어요? 기가 응축이 되겠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저점에서부터 그 기를 모아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조선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좀 알다 보면요, 상대적으로 지금의 주가 절대 고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자, 근데 조선이 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초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조선은 우리가 그 얘기하는 조선시대의 조선이 아닙니다. 자, 이 배를 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 자, 배를 만드는 산업, 그게 바로 조선이다. 이 프로젝트성 산업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자, 이 배 하나 가격 얼마 정도 할 것 같나요, 예영임 씨? 한 12조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큰가? 굉장히 높게 부른 것 같잖아요. 네. 절대 높지가 않아요. 그래요? 정말로 비싼 배들은요, 몇 조 단위로 가격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 특히나 여기 제가 써놨지만 한 척 계약할 때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움직여요. 즉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래픽 이미지를 좀 갖고 오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화물 운반선이나 대표적인 대형 조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선들의 가격이 정말로 수조 단위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프로젝트성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배를 한번 건조를 하는데 몇 년의 기간이 걸릴 것 같나요? 최소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기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의 주기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 만드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럼 조선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라는 분위기를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겠죠.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 현상도 심하고 기후 이상변화도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건 뭐 때문이에요? 탄소 배출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을, 이 규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기름을 쓰는 내연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조선을 많이 건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친환경으로 움직이는 선박들을 건조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혜영 씨에게 하나 또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차를 하나 사요. 이렇게 움직이는 조정하는 차를 삽니다. 우리가 탑승한 차. 그 차가 평균적인 수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2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오, 맞아요. 너무 굉장히 긴가요? 오래 타면 정말 20년도 타는 차가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 조선도, 배도 늙어요. 오래 타면은 배도 어느 정도 녹슬고 막 아프고 뭔가 부셔지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노후된 선박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2010년도 초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선 사이클은 7년 내지 10년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선 산업은요, 이번에 사이클이 굉장히 더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많이 응축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특히나 글로벌 교역에 대한 회복세도 늘어나고 있고 해운사들에 대한 선대 확장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말고 최근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마르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유운항.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볼까요? 이 배 위에 뭐 누가 타고 있어요? 로봇, 맞아요. 로봇이 타고 있죠. 그 위에 뭐가 떠 있어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이 떠 있죠. 사람이 없어도 자율로 알아서 움직이는 배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술을 이제 조선에도 접목을 시키는 시대가 오게 된 거라는 얘기겠죠. 자, 원격 제어 선박 프로젝트. 우리나라는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굉장히 잘 만드는 국가입니다.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도 도입시킬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단연코 1등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챙겨갈 수 있는 게 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지금 시장 사실상 금리도 금리지만 위에서 엄청나신 분이 금리로 그 관세로 쥐락펴락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세 리스크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이 조선업은요, 그 관세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에요. 왜? 미국은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국가입니다. 왜? 미국 조선업에 대한 재건을 다른 국가에게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조선에 대한 기술이 없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를 인질로 삼아서 이 미국과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에 관련돼서는 관세가 현재 굉장히 프리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풍지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대표적인 기업들 하나오션 보면 3만 원대부터 11만 원, 정확하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황금선 라인에서 안착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이 종목은 더욱더 잘 보이실 겁니다. 기존에는 황금선에서 쥐락펴락 어떻게 보면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이정표까지 딱 보여줬어요. 자, 지금부터 올라갈 거야 라고 표시까지 딱 나와줬습니다. 자, 표시까지 나와주니까 황금선 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주가가 어땠길래 지금도 고점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2010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의 주가가 10만 원 단위, 최소가 10만 원 단위였어요. 최소 그때 당시에도 100만 원도 넘게 올라가는 주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물론 배당락도 있고 권리락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의 시점은 저렴하다, 싸다, 아직도 싸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의 실적보다 지금의 실적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종목 찾기 싫으시죠? 무서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첫 번째 보물 지도를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조선 3사 기업의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저점에서부터 황금선 타고 쭉 올라가는 거 보셨죠? 자, 여기 이 보물지도의 기업은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조선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주가 차트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전 종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어땠어요? 낮았죠? 거기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가게 됐을 때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이 보물지도 받고 싶은 분들은 이호영 MC에게 설명을 듣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금선이 뭐길래요?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는요, 반도체 그리고 조선 업종에서도요, 수익으로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우리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입니다. 이 특별한 지도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리죠.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요. QR코드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종목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지인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여행을 도와드릴 베테랑 가이드 이상원 전문가입니다.